통장 잔고 8,200만 원. 나는 올해로 66이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는 게 요즘 내 일과의 전부다. 퇴직한 지 벌써 4년째. 처음엔 매일이 일요일 같아서 좋았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이 일요일이라는 게 이렇게 허전한 줄 몰랐다. 오늘도 습관처럼 은행 앱을 켰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아침 루틴이 되어버렸다. 8,247만 원. 어제보다 47원 늘었다. 이자다. 하루 47원. 한 달이면 1,400원 정도.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 벤치에 동갑내기 친구들이 모여 앉아 있다. 저들도 나처럼 할 일 없어서 저기 앉아 있겠지. 나도 나가볼까 하다가 관뒀다. 만나면 또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그리고 건강 얘기. 그런데 요새는 그 얘기들 속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다. 야, 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 누구도 먼저 묻지 않지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은퇴 후 내 또래들은 대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될까? 그게 요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정년 퇴직한 친구 동철이가 있다. 걘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기업이면 퇴직금도 두둑하고 연금도 제법 나올 테니까. 그런데 작년 여름 우연히 동철이를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에서 봤다. 경비복을 입고 있었다. 동철아, 뭐 하냐? 아, 이게 그냥 심심해서 나온 거야. 거짓말인 걸 우리 둘 다 알았다. 경비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문제는 대기업 다니던 사람이 65에 경비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돈이 없다는 거다. 나중에 들어보니 동철이 통장엔 퇴직금 받은 거 거의 다 쓰고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80만 원, 아파트 관리비 내고 통신비 내고 식비 쓰면 남는 게 없다. 거기에 당뇨약 값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더라.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동철이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이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한 게 우리 세대 60대 은퇴자들의 통장 잔고는 대체 평균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나는 그 평균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인터넷을 뒤져봤다. 통계청 자료, 은행 리서치 센터 보고서, 온갖 기사들, 숫자들이 쏟아졌다. 60대 가구 평균 순자산 3억 7천만 원. 처음엔 생각보다 많네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함정이 있었다. 순자산이라는 건 집, 땅, 다 포함한 거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 즉 통장에 있는 돈은 평균 7,800만 원 정도였다. 나는 8,200만 원, 평균보다 400만 원 많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더 찾아봤다. 중위값이라는 게 있었다. 평균은 돈 많은 사람들이 확 끌어올리니까 실제 체감하는 중간값은 중위값을 봐야 한다고 했다. 60대 금융자산 중위값은 4,200만 원. 4,200만 원.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 말은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4,200만 원도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소름이 돋았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 가끔 들른다. 거기서 만난 이웃 어르신은 오래 일은 둘이다. 일주일에 3번 새벽 4시에 일어나 재활용 수거 일을 하신다. 한 달에 60만 원 번다고 했다.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2천도 안 돼. 1,800 정도? 1,800만 원. 국민연금은 한 달에 4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서 합쳐도 75만 원. 거기에 재활용 일에서 60만 원 더하면 한 달 수입이 135만 원. 그걸로 되세요? 안 되지. 그래도 살아야지 뭐. 담담한 얼굴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경로당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평생 자영업 하신 분들은 대부분 통장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국민연금도 제대로 안 낸 분들이 많아서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받는 게 전부다. 공무원 연금 받는 분은 그나마 낫다.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했다. 통장엔 1억 좀 넘게 있다고. 그 정도면 괜찮으시겠네요. 괜찮긴. 애들이 문제야. 큰애가 사업한다고 5천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 갚아. 작은애는 손주 학원비 대달라고 매달 조르고. 결국 똑같다. 돈이 있든 없든 자식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다. 내 얘기를 해야겠다. 나는 중소기업에서 35년을 일했다. 과장까지 올라갔다. 부장은 못 달았다. 학벌이 좀 딸렸다. 고졸이었으니까.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다. 한 달도 빠짐없이 출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퇴직금은 8,500만 원 나왔다. 2020년 3월이었다. 마침 코로나 터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였다. 주변에서 주식 사라고 난리였다. 지금 안 사면 바보다. 평생 기회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다. 고민했다. 8,50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내는 정기예금 들자고 했다. 안전하게 이자 받으면서 살자고. 그때 금리가 1.5% 정도였나.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게 이자 나온다. 그런데 나는 욕심이 났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몇천 벌었다. 몇억 벌었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 처음엔 올랐다. 3천이 3,400이 됐다. 400만 원 번 거다. 며칠 만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었다. 그 뒤로 욕심이 커졌다. 2천만 원을 추가로 넣었다. 이번엔 내렸다. 5천이 4,200이 됐다. 800만 원 손실. 패닉이 왔다.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유튜브를 봤다. 전문가들은 존버하세요. 장기 투자입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버텼다. 2년 뒤 5천만 원은 3,800만 원이 돼 있었다. 1,200만 원 날린 거다. 그때 정신을 차렸다. 다 팔았다. 3,800만 원 건졌다. 퇴직금 8,500만 원 중 5천만 원 넣어서 3,800만 원 건진 거다. 1,200만 원이 공중분해됐다. 남은 돈 3,500만 원은 아내 말대로 정기예금 들었다. 지금은 금리가 좀 올라서 연 3.5% 정도 되니까 합쳐서 7,300만 원에서 한 달에 21만 원 정도 이자 나온다. 거기에 국민연금 월 95만 원, 아내 기초연금 30만 원, 합치면 한 달 수입이 146만 원. 우리 부부가 쓰는 돈은 한 달 평균 180만 원, 매달 34만 원씩 적자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든다. 이 속도면 20년 뒤엔 통장이 비어 있다. 내가 86살 때,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면,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다. 자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아들이 하나 있다. 올해 38. 결혼은 했는데 아이는 안 낳는다. 맞벌이 부부다. 아들 내외 둘 다 대기업 다닌다. 나보다 훨씬 잘 산다. 그런데 작년에 아들이 전화를 했다. 아버지, 집 사려는데 대출이 좀 모자라요.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3천만 원. 내 통장의 거의 절반이었다. 아내와 의논했다. 아내는 반대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3천 주면 우린 어떻게 사는데. 그래도 애가 집을 사는데. 걔네 둘 다 대기업 다니잖아. 대출 더 받으면 되지. 결국 1,000만 원만 줬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다.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다. 1,000만 원 준 거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 생각한다. 3천 줬으면 아들이 나한테 더 자주 연락했을까? 아니, 그건 아닐 거다. 요즘 젊은 애들은 바빠서 부모 생각할 시간이 없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 친구 명수가 있다. 명수는 통장에 1억 5천이 있다. 우리 동네에선 제일 많은 편이다. 자식도 둘 다 의사다. 잘났다. 그런데 명수를 만나면 늘 우울해 보인다. 야,
너 돈 많으면서 왜 맨날 그래? 많긴 뭐가 많아. 1억 5천 가지고 뭐 하겠냐. 요양원 들어가면 한 달에 200 나간다던데. 10년이면 끝이야. 명수는 요양원 걱정을 한다.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지금은 괜찮은데 몇 년 뒤엔 시설에 모셔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요양원 좋은 데는 한 달에 300도 넘게 나가. 1억 5천으로 5년도 못 버텨. 그 말을 듣고 나도 식겁했다. 나도 아내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10년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통장에 8천 가지고 요양원비 감당할 수 있을까? 답이 없었다. 통계를 더 찾아봤다. 60대 가구의 20%는 금융자산이 1,000만 원도 안 된다. 10가구 중 2가구는 통장에 1,000도 없다는 뜻이다. 반면 상위 10%는 금융자산이 3억이 넘는다. 우리 세대는 양극화가 심하다.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산다. 나는 그 중간쯤에 있다. 상위 40% 정도. 그런데 상위 40%에 있어도 불안하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다. 지금 통장에 8천 있어도 10년 뒤엔 4천으로 줄어들고 20년 뒤엔 0이 된다. 그리고 나는 계속 늙어간다. 병원비는 늘어나고 몸은 약해지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진다. 친구들과 만나면 요즘 하는 얘기가 있다. 야, 우리 70까지만 살자.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반은 진담이다. 80까지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건 지옥이다. 며칠 전 뉴스를 봤다. 노인 빈곤율 37%.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층이다. OECD 국가 중 1위. 나는 아직 빈곤층은 아니다. 그런데 10년 뒤엔, 15년 뒤엔 나도 그 37%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무섭다.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노후 괜찮을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냥 살다 보면 되는 거지.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한다. 걱정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런데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변에 보면 다들 힘들어 보이던데. 우린 그래도 낫잖아. 동철이는 경비 일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은 재활용 줍고 우린 그것보단 낫지. 맞다. 우리가 남들보다 못한 건 아니다. 평균은 넘는다. 중위값보다는 훨씬 위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비교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꾸 남과 비교한다. 동철이보다는 낫지만 명수보다는 못하다. 경로당 어르신들보다는 낫지만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보다는 못하다. 그리고 계속 계산한다.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한 달에 얼마씩 쓸까?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답이 안 나온다. 요즘 아침마다 은행 앱을 켜서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 8,247만 원. 어제보다 47원 늘었다. 이 숫자를 보면 안심이 되면서도 불안하다. 안심인 이유는 아직 0이 아니니까. 불안한 이유는 언젠간 0이 될 거니까.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내 또래 친구들도 똑같이 아침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는 걸. 누구는 2천만 원을 보고, 누구는 5천만 원을 보고, 누구는 1억을 본다. 그런데 결국 다 똑같다. 불안하다는 것.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적어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이 돈이 평생 쓸 돈이 아니라는 걸. 언젠간 바닥날 거라는 걸. 어제 동네 슈퍼에 갔다. 계산하면서 주인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눴다. 요즘 장사 어때요? 힘들어요. 다들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안 사가요. 예전엔 과자도 사고 음료수도 사갔는데 요즘은 딱 필요한 것만 사가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돈 아껴 쓰시더라고요. 저도 이해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도 60대였다. 슈퍼를 2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실례지만 요즘 내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2천 좀 넘어요.
슈퍼 팔면 권리금 받아서 5천 정도 될 것 같은데 팔아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슈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일을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통장 잔고를 지킬 것인가? 쓸 것인가? 언제까지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잔다. 아내는 걱정이 없는 것 같다. 아니, 걱정을 안 하는 척하는 걸 수도 있다. 나는 계산기를 꺼낸다. 통장 잔고 8,200만 원, 한 달 지출 180만 원, 한 달 수입 146만 원, 적자 34만 원, 1년이면 408만 원 적자, 10년이면 4,080만 원 적자, 20년이면 8,160만 원, 20년 뒤면 나는 86이다. 통장은 거의 비어 있을 거다. 그때 나는 무엇으로 살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까? 자식한테 손 벌릴까? 아니면 그 전에 죽을까? 며칠 전 뉴스에서 또 봤다. 60대 고독사 증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집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했다.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된다고. 나는 아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혼자였으면 나도 그렇게 됐을지 모른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가면, 아니면 내가 먼저 가면 남겨진 사람은 결국 혼자다. 통장 잔고 8,200만 원으로 혼자 늙어가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오늘도 창밖을 본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친구들이 모여 앉아 있다. 저들도 나처럼 통장 잔고 걱정하고 있을까? 저들도 나처럼 아침마다 은행 앱을 켤까? 저들도 나처럼 미래가 두려울까? 아마 그럴 거다. 우리 세대는 모두 똑같다. 평생 일했지만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 자식들은 바빠서 우릴 돌볼 여유가 없다. 국가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8,200만 원으로. 아니,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으로. 어떤 사람은 1억으로. 각자의 통장 잔고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애쓰다. 설탕을 안 넣었나 봐. 설탕을 넣으려다 말았다. 설탕 한 스푼 10원 정도 할까? 하루 10원이면 1년에 3,650원. 10년이면 36,500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모아야 한다. 작은 돈이라도 아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 돈이 끝이라는 걸. 더 이상 벌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걸. 친구 재석이한테 전화가 왔다. 야,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할래? 요즘 재석이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동네 포장마차로 와. 저녁 7시에 포장마차에서 만났다. 재석이는 이미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있었다. 많이 마셨네. 야, 나 미치겠어. 치료비 많이 나오냐? 한 달에 200은 기본이야. 항암 치료 시작하면 더 나갈 거래. 재석이 통장엔 6천만 원 정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암 치료하면 1년이면 다 날아간다. 보험은? 암보험은 들었는데 실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 거의 본인 부담이야. 재석이는 술을 마시며 말했다. 야, 난 돈 없어서 마누라 치료 제대로 못 시켜줄 것 같아. 그게 제일 무섭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재석이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술, 담배 안 하고, 저축하고, 보험도 들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 야, 우리 인생 뭐냐? 재석이가 중얼거렸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 인생은 뭘까? 평생 일하고, 모으고, 아끼고. 그래서 통장에 몇 천만 원 남겨놨는데 결국 병원비로 다 날아가고 자식들한테 짐만 되고 쓸쓸하게 늙어가고. 이게 우리가 꿈꿨던 노후일까?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다. 여보, 우리 암보험 제대로 들어놨지? 응, 걱정 마. 나도 당신도 다 들어놨어.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봐. 요즘 재석이 보니까 보험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더라고. 알았어.
내일 보험회사에 전화해 볼게. 아내는 늘 꼼꼼하다. 나보다 훨씬 더 잘 챙긴다. 그래도 불안하다. 보험이 있어도, 통장에 돈이 있어도 미래는 불안하다. 요즘 잠이 안 온다. 밤마다 계산만 한다. 통장 잔고, 월 지출, 예상 수명, 병원비,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8,200만 원. 이 숫자가 많은 걸까? 적은 걸까? 평균보다는 많다. 중위값보다는 훨씬 많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답은 알고 있다. 이 돈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는 걸. 언젠간 바닥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걸. 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 아들아, 잘 지내냐? 네, 바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중에 다시 전화 온 적은 없다. 아들도 바쁘다. 이해한다. 그런데 서운하다. 내가 아들 나이였을 때도 부모님한테 그랬나? 아마 그랬을 거다. 오늘 아침에도 은행 앱을 켰다. 8,206만 원. 어제보다 47원 줄었다. 계좌 관리 수수료가 빠진 모양이다.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다. 이 숫자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통장 잔고로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사랑했고, 친구들을 아꼈다. 그런데 왜 자꾸 숫자에 집착하게 될까? 왜 자꾸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될까? 왜 남들과 비교하게 될까? 창밖을 본다. 벤치에 친구들이 모여 앉아 있다. 오늘은 나도 나가볼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야, 너 오랜만이네. 그래,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친구들과 벤치에 앉았다. 누군가 물었다. 야,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뒹굴지 뭐. 나도 그래. 할 게 없어. 모두가 비슷했다. 할 일 없고, 갈 곳 없고, 그저 시간이나 때우며 사는 60대들. 그런데 이상했다. 친구들 얼굴을 보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똑같구나. 통장 잔고가 많든 적든 결국 다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고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다. 여보, 우리 너무 걱정만 하며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은 그냥 쓰면서 살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갑자기 왜 그래? 통장 잔고 아끼다가 죽으면 뭐 하냐? 그냥 살 만큼 살다가 가는 거지. 아내가 웃었다. 당신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어. 무슨 좋은 얘기라도 들었어? 아니, 그냥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10년, 20년, 30년. 알 수 없다. 그런데 확실한 건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 늙어갈 거라는 것. 몸은 약해지고, 병원은 자주 가게 되고,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 것. 그게 현실이다.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런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과 계속 불안해하며 사는 건 다르다. 나는 후자였다. 계속 불안해하며 살았다. 통장 잔고 확인하고, 미래 걱정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렇게 살면 뭐가 남을까? 불안만 남는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앱을 켰다. 8,206만 원.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다. 이제 이 숫자에 집착하지 말자. 이 숫자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나는 통장 잔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 건강한 몸이 있고,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창밖을 볼 수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8,200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 평균보다 조금 많고 중위값보다는 훨씬 많은 돈. 이 돈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그 몇 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면 된다. 불안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살면 된다. 오늘도 창밖을 본다.
벤치에 친구들이 모여 앉아 있다. 저들도 나처럼 통장 잔고 걱정하며 살고 있을 거다. 저들도 나처럼 미래가 불안할 거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떤가? 다 똑같이 늙어가고, 다 똑같이 걱정하며 살고, 다 똑같이 언젠간 죽는다. 그게 인생이다. 우리 세대의 인생. 통장 잔고 몇 천만 원 가지고 국민연금 몇십만 원 받으며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는 인생. 화려하지 않고 풍족하지 않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거다. 나는 올해로 66이다. 통장 잔고는 8,200만 원. 평균보다 조금 많고 중위값보다는 훨씬 많다. 그런데 불안하다. 언젠간 바닥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불안한 채로 사는 것도 삶이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아도 그냥 사는 거다. 하루하루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그렇게 늙어가는 거다. 그게 우리 세대가 사는 방법이다. 8,200만 원으로. 며칠 뒤 재석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야, 마누라 수술 잘 끝났어. 그래, 다행이다. 근데 입원비랑 수술비 합쳐서 1,800 나갔어. 보험에서 600 나와서 실제론 1,200 낸 거지. 많이 나갔네. 이제 항암 들어가면 더 나갈 거야. 의사 말로는 6개월은 해야 한대. 재석이 목소리가 떨렸다. 돈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위로했지만 나도 확신은 없었다. 재석이 통장에 6천 있었는데 이미 1,200 나갔으니 4,800 남은 거다. 앞으로 6개월 항암 치료하면 또 얼마나 나갈까? 3천, 4천? 그러면 재석이 통장엔 1,000도 안 남는다. 재석이는 내 친구 중에서도 성실하게 산 사람이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술, 담배 안 하고 저축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 아내 병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이 몇 개월 만에 사라진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 세대의 현실.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모아도 병 한 번 걸리면 다 날아간다.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다. 여보, 우리 건강검진 제대로 받자. 왜 갑자기? 재석이 봐. 마누라 암 걸려서 돈 엄청 나간대. 우리도 미리미리 검사받아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 덜 들잖아. 맞아. 다음 주에 병원 예약할게. 아내도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건강검진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종합검진 받으면 50만 원, 100만 원? 돈이 들어도 해야 한다. 나중에 큰 병 걸려서 몇 천만 원 쓰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도 투자다. 미래를 위한 투자. 통장 잔고 지키기 위한 투자. 일주일 뒤 병원에 갔다. 종합검진 비용은 부부 합쳐서 120만 원 나왔다. CT, MRI, 내시경, 혈액검사, 심전도, 골밀도 검사까지 다 했다. 결과는 2주 뒤에 나온다고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120만 원 쓴 거 아깝지 않아? 아깝긴 한데 그래도 해야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맞아. 건강 잃으면 돈이 아무 소용없어. 우리 부부는 걸으면서 말없이 손을 잡았다. 결혼한 지 40년 됐지만 이렇게 손잡고 걷는 게 언제만인지 모르겠다. 아내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졌다. 주름도 많이 생겼다. 나도 마찬가지겠지. 우리 둘 다 늙었다. 2주 뒤 검진 결과가 나왔다. 나는 혈압이 좀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했다. 약 먹으면 된다고. 아내는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고 했다. 조직검사 해봐야 한다고. 조직검사. 가슴이 철렁했다. 암일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낮지만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의사 말투는 담담했지만 나는 시겁했다. 조직검사 비용은 30만 원. 결과는 일주일 뒤.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다. 밤마다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잠이 안 왔다. 만약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비는 얼마나 나올까? 항암 치료는 얼마나 해야 할까? 재석이처럼 몇 천만 원 나가면 우리 통장도 거의 바닥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양성이었다. 아니라고.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병원 밖으로 나오면서 아내가 울었다. 괜찮아. 아니래잖아.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다. 아내가 암 걸리면 어쩌나. 재석이네처럼 몇 천만 원 날아가면 어쩌나. 그런 생각만 했다. 결국 우리의 걱정은 다 돈이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돈 걱정. 돈 없으면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다. 그게 현실이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다. 8,050만 원. 건강검진 120만 원. 조직검사 30만 원 나가서 150만 원 줄었다. 한 달도 안 돼서 150만 원이 사라졌다. 이 속도면 정말 몇 년 안 가서 통장이 비겠다. 한숨이 나왔다. 친구 명수를 만났다. 야,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벌써. 아직 마누라 치매 심하지 않잖아. 지금 알아봐야지. 나중에 급해지면 좋은데 못 들어가. 명수는 요양원 팸플릿을 보여줬다. 여기 괜찮은 데인데. 한 달에 250이야. 250? 응. 간병인 포함해서. 좀 싼 데는 150도 있는데 시설이 별로더라고. 명수 통장에 1억 5천 있다고 했다. 한 달에 250씩 나가면 5년이면 1억 5천 다 쓴다. 5년 뒤엔 어떻게 할 건데? 모르지.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명수 얼굴이 어두웠다. 돈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걱정은 똑같다. 요즘 TV를 보면 노후 준비 광고가 많이 나온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준비하세요. 월 200만 원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 광고 속 노인들은 다들 웃고 있다. 골프 치고, 여행 가고, 손주들이랑 놀고. 우리 현실이랑 너무 다르다. 월 200 받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은 100도 안 받는다. 광고는 거짓말이다.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다. 어제 동네 카페에서 젊은 사람들 얘기를 엿들었다. 나는 노후 준비로 매달 100씩 저축하고 있어. 100? 나는 200 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준비 안 하고 살았잖아. 우리는 달라야지. 젊은 사람들은 똑똑하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맞다. 우리는 실패한 세대다. 노후 준비에 실패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봤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 2055년. 2055년이면 내가 95세다. 아마 그때까진 살아있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손주들은? 그들은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살게 된다. 우리보다 더 힘들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 같아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 동철이, 명수, 재석이, 그리고 나. 4명이서 소주를 몇 병 비웠다.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동철이가 말했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명수가 웃으며 답했다. 난 70까지만 살고 싶어. 그 이상은 고통이야. 재석이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두렵다는 것. 돈 없이 늙어가는 게 무섭다는 것.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물었다. 술 많이 마셨어? 좀 마셨어. 친구들 잘 있대? 다들 힘들어해. 우리만 힘든 게 아니네. 응, 다들 똑같아.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그래도 함께 있잖아. 그걸로 감사하자. 맞다. 우리는 함께 있다. 혼자가 아니다. 통장에 8천만 원밖에 없어도, 미래가 불안해도 우리는 함께다. 그게 위로가 됐다. 다음 날, 은행에 갔다. 정기예금 만기가 돼서 재해치하러 갔다.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1년 만기 3.5%입니다. 작년보다 올랐네요. 네,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결국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통장에 돈 넣어둬도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주식은 무섭고 부동산은 엄두도 안 나고 예금밖에 할 게 없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옛날 직장 후배를 만났다. 과장님, 오, 민수야.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과장님은 퇴직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놀고 있지. 넌 아직 다니냐? 네, 내년에 퇴직이에요. 민수도 이제 60이다. 퇴직하면 뭐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쉬다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민수 얼굴에도 불안이 묻어 있었다. 누구나 똑같다. 퇴직 앞두고 불안해한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꺼냈다. 또 계산을 시작했다. 8,050만 원. 연 3.5% 이자면 한 달 약 23만 원. 국민연금 95만 원. 아내 기초연금 30만 원. 합계 148만 원. 한 달 지출 180만 원. 적자 32만 원. 1년이면 384만 원 적자. 20년이면 7,680만 원. 결국 20년 뒤엔 통장이 거의 빈다. 똑같은 결과다. 계산을 몇 번을 해도 답은 같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자식한테 짐 되기 싫지 않아? 당연하지.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만약에 우리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해? 그땐 아들한테 손 벌려야지. 어쩔 수 없잖아.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게 싫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평생 독립적으로 살았는데 말년에 자식한테 의지하며 사는 게 싫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요즘 경로당에 자주 간다. 할 일이 없어서.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화투를 친다. 나도 가끔 끼어서 친다. 판도는 100원, 200원. 그것도 아까워서 망설이다가 친다. 옆에서 보면 우스울 것이다. 60대, 70대 노인들이 100원 가지고 화투 치는 모습.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100원도 소중하다. 경로당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있다. 올해 78이시다. 할아버지,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500도 안 남았어. 그걸로 어떻게 사세요? 기초생활수급자야. 한 달에 50 나와. 그걸로 겨우겨우 사는 거지. 한 달 50만 원. 월세 20만 원 내면 30만 원 남는다. 그걸로 밥 먹고, 약 사고, 살아간다. 자식들은요? 연락 안 해. 나도 안 하고. 할아버지 얼굴에 쓸쓸함이 가득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아직 8천 있다. 아직은 괜찮다. 그런데 20년 뒤엔, 30년 뒤엔 나도 저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다. 아버지, 명절에 갈게요.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준비할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와. 어머니가 다 준비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다. 아들 명절에 온대. 그래, 며느리도 같이 오나? 아마 그럴 거야. 아내가 기뻐했다. 아들 보는 게 1년에 몇 번 안 된다. 명절, 생일, 그리고 급한 일 있을 때. 그게 전부다. 우리 부모님도 우릴 이렇게 기다렸을까? 아마 그랬을 거다. 명절이 다가왔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집 청소하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아들이 뭐 대단한 손님도 아니고. 그래도 오는데 잘해줘야지. 아내는 행복해 보였다. 자식 온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나도 설렜다. 명절 당일, 아들 내외가 왔다. 선물도 가져왔다. 아버지, 건강식품이요. 드세요. 그래, 고맙다. 건강식품 상자를 받으며 가격표를 봤다. 15만 원. 비싼 걸 샀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다. 애들도 돈 벌기 힘든데. 식사를 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아들 내외는 맛있게 먹었다. 어머니 음식 솜씨는 역시 최고예요. 며느리가 칭찬했다. 아내 얼굴이 환해졌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다. 아들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바빠요.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건강 챙겨가며 해라. 네, 걱정 마세요. 짧은 대화. 더 할 말이 없었다. 아들의 삶과 내 삶은 너무 달랐다.
공통 화제가 별로 없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일어났다. 아버지,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아, 돈 필요한 거 없어?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아들이 떠났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애들 보니까 좋다. 그러게. 근데 너무 빨리 가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는 또 둘만 남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아들이 자주 안 오는 게 섭섭하지만 이해한다. 아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한테 매달릴 수는 없다. 그런데 가끔 생각한다. 내가 정말 힘들어지면 아들이 날 도와줄까? 통장이 비고 몸이 아파서 혼자 살 수 없게 되면 아들이 날 받아줄까? 확신할 수 없다.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 모시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그게 현실이다. 결국 나는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8천만 원으로 다음 날 아침 또 은행 앱을 켰다. 8,035만 원. 명절 준비하느라 15만 원 썼다. 숫자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이내 생각을 고쳤다. 15만 원 쓴 게 아깝지 않다. 아들 보고 함께 식사하고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봤으니까 돈이 뭐 그리 중요한가. 쓸 때 쓰고 즐길 때 즐기고 그렇게 사는 거지. 통장 잔고만 지키다가 죽으면 뭐하나. 창밖을 본다. 벤치에 친구들이 모여 앉아 있다. 오늘도 나가볼까.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야들아,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햇살이 따뜻해.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햇볕을 쬐다.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다. 함께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누군가 말했다. 야,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래? 좋지. 오랜만에 산 좀 타자. 근데 버스비 얼마 하지? 왕복 5천 원 정도? 그럼 점심값까지 합치면 10,000원이면 되겠네. 10,000원.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쓴 돈. 이제는 계산하고 고민한다. 그래도 가기로 했다. 10,000원 아끼려고 집에만 있을 순 없다. 나는 올해로 66이다. 통장 잔고는 8천만 원 남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돈.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한다. 불안하다. 부족할 것 같다. 그런데 어쩌겠는가.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하루하루 아껴 쓰고 건강 챙기고 큰 병 안 걸리길 바라며 그렇게 버티는 거다. 우리 세대가 사는 방법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것. 통장 잔고와 함께 조금씩 늙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노후다. 화려하지 않고 여유롭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도 창밖 햇살을 보며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 순간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려 애쓰는 것.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다. 통장 잔고 8천만 원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60대의 하루. 오늘도 창밖을 본다. 햇살이 따뜻하다. 통장 잔고는 8천만 원. 많지도 적지도 않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아내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아직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으니까.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10년, 20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다. 중요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것.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 불안한 채로 살아도 그게 삶이라는 것.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오늘도 쓰다. 그래도 마신다. 살아있으니까.